안녕하세요. PSU 최정욱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은 25년 7월 말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SAT를 공부하러 한국에 들어왔던 조기 유학생들이 SAT를 공부하는데 피치를 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한국대학 입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은 특히 저희가 한국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대학 입시의 정보 자판기인 이동호 실장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음성 출연하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대학 정보에 대해서 짧지만 임팩트 있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부모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가 22년도에 촬영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3만 뷰를 찍은 게 있습니다. 조회수 3만이면 교육 업계에서는 거의 일반적으로 따진다면 100만 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영상이 한국 해외고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실장님이 음성 출연하셔서 같이 촬영을 했었죠? 네, 그때도 음성 출연했었어요. 그렇죠. 네. 22년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25년도가 되면서 한 3년 지나면서 많은 정보들이 수정이 되고 학교들의 또 입시 내용들이 좀 변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오늘 아주 짧지만 한국대학 입시에 있어서 모든 모호함과 그 다음에 혼동을 한 방에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해외고 그리고 국내 국제고 학생들이 수시로 한국대학 가기입니다. 자, 표 보이시죠?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입시 전형의 틀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국내고 학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해외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조금 복잡하게 엮여져 있어서 조금 분류를 세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에 보이듯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내 일반고, 그 다음에 국내 특목고, 이게 국내고 출신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한국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신분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해외고, 국내 해외고,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을 갈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해외고에 다니는지, 국내에 있는 해외고에 다니는지, 혹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지만 미인가형을 다녀서 검정고시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표에서 혹시 우리 이동호 실장님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국내 일반고와 국내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제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향교육부로 이제 지원하면 되는데, 해외 고등학교랑 국내에 있는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해외에 있는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환경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지만, 국내 국제고 중에 인가형 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 인정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안 봐도 되는 해외고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국제고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는 제약이 있는데, 학생들이 제출하는 학교 성적이라든가 교내 활동 리스트 같은 경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내고 출신 학생들은 한국대학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인 지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고하고 국내 해외고 검정고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는 해외고 학생들은 해외에 있는 해외고를 다니는 거고, 가운데 있는 국내 해외고는 국내에 있는 해외고를 다니는 겁니다. 지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검정고시라고 되어 있는 자리도 국내 국제고가 사실 국내에 있는 해외고를 다니는 겁니다. 저 자리에서 북한 해외고와 국내 해외고, 저기는 검정고시가 없이 한국의 대학에 들어올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국내 국제고의 미인가형을 다니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봐야만 한국의 대학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국내 해외고는 NLCS, KIS, SJA, BHA는 제주국제학교네요. 그 다음에 GBCS는 선진글로벌 학교, 문경과 음성에 있는 학교죠. 그 다음에 IS는 대구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체드윅, 달튼, CMIS는 이제 송도에 있는 인가형 학교입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국내 국제고의 미인가형 학생들은 모든 외국인 학교들과 SIS, SFS, 그 다음에 BIS, TCIS, SSI 뭐 많이 유명한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한국대학 입시 전형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대학 입시를 간단한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 입시는 우선 정시, 수시, 특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시험을 봐서 입시를 하는 거라서 해외고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수능을 볼래? 이렇게 하면 아마 도전이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선을 그어서 좀 어렵다. 다만 우리 아이가 비록 해외고를 다니고 제주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수능을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 한국대학으로 들어오는 입시의 문은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정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수시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이렇게 4개의 전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부자가 붙어있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일반적으로 학생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가 한국 고등학교와 해외 고등학교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대학 들어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시 중에 학생부 종합 중에 연세대학교 입시 전형과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이 하나가 더 있긴 하죠. 한동대 외국고 전형이 있죠. 그렇게 세 군데가 학생부 종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대학 들어오는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고 아이들에게 따로 포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학원들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외국고나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되게 지원을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실까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른 업체에서 해외고 졸업생도 지원할 때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또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전형이라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놓지 않고 그냥 지원을 막 종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연세대나 카이스트 이렇게 해외고 학생들끼리 경쟁하거나 일정 포션을 주는 전형이 아닌 이상 국내고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제출하는 학교 성적을 국내 생기부랑 어떻게 비교평가하는지 공개를 안 하고 또 실제로 합격 사례가 좀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외고 졸업생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학생고 종합 전형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많은 숫자의 학생을 선발하고 해외고 학생들도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합격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희 추천을 잘 드리진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세대 UIC와 카이스트 96명, 40명은 외국고, 해외고 학생들을 따로 포션을 넣어서 선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만큼의 숫자는 해외고 학생이 선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중점적인 것 외에 보조적인 측면으로 또 나머지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혹시 갖고 계실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연세대나 카이스트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해외고 졸업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고 졸업생 중에서도 초등이나 중등 과정을 한국에서 보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무리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진단평가 같은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좀 통해서 그리고 중등교육 과정을 한국에서 좀 보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이 있는데 같이 도전해서 무리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것보다 논술 전형을 좀 일부 선택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격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볼 때 논술 전형은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사실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도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논술 전형은 자신이 고등학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내가 해외고 출신인지 국내고 출신인지 진짜 검정고시 출신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논술을 잘하면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혹은 동남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국제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논술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약간 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12,6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논술 전형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로 나눠지는데 인문 논술은 그나마 도전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수리 논술은 수학을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는 다 수리 논술입니다. 그러면 국제학교에서 배운 그 수학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공부하면서 논술을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술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 보통 1년 정도 혹은 길게 잡으면 2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수학 공부를 하되 심도 깊은 논술 수리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특기자에는 뭐 어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이렇게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학 특기자는 서울 지역에 국민대 국제경영학과 38명만 남아 있습니다. 토플 한 112점, 토익 거의 한 만점 이 정도 맞은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기 때문에 외국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입니다. 다만 이화여대가 작년까지 국제학 특기자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올해부터 이화여대가 전형이 바뀌어서 학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가 없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국민대 국제경영학과가 특기자 전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 전형은 오늘 설명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수시만 설명을 드리고 특례에 대해서는 인동호 실장이 따로 또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표로 요약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표를 보여드릴까 말까 저희가 많이 고민했었는데 많은 노하우와 엄청난 저희들의 에너지가 들어서 정돈이 된 거라서 조금 사실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좀 아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헛발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국 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들어오시라고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고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올 때 다음과 같은 전형을 준비하신다면 합격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방 설명했던 연세대 학종입니다. UIC는 잘 아시겠지만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입니다. 그 안에는 UD와 하스와 ISE 이렇게 세 개의 계열로 나누어져 있고요. UD는 인문사회 30명, 생명공학 5명, 그리고 하스 30명, 그 다음에 ISE 20명, 공학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11명. 글로벌 인재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안 되고 해외에서 나온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연세대 UIC 편입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외국의 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의 뭐 송도를 다니거나 혹은 어디든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세대 UIC 편입에 도전해 보라고 제안 드립니다. 2학년을 마친 학생이 편입을 할 수 있고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도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연세대 UIC로 들어오는 학생들 편입을 일반 편입이라고 하고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학사 편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반 편입은 학년에 로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사 편입은 3, 4학년까지 다 다닌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3학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합격률이나 이런 부분도 유리합니다. 대신 2년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토플 성적과 에세이 그리고 학업 계획서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도전해 보실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전형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이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도 연세대 학종이랑 제출 서류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 성적, SAT 성적, 그리고 IB 디플로마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IB 디플로마 예상 성적. 연세대 UIC 학종이랑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둘 다 공인 어학 성적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공인 어학 성적을 제출할 수 없다는 건 토플을 낼 수 없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외국고 학종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국민대 어학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제출하는 어학 성적이라든가 활동 서류 이런 부분을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온리 1단계 때 어학 성적으로 학생을 스크린한 다음에 2단계 때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국민대 어학기자 전형입니다. 카이스트 한동대 국민대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고 학생과 해외고 학생들이 분리 선발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국민대 어학특기자만 제외하고요. 국민대 어학특기자는 그걸 상관하지 않고 영어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추천해 놨습니다. 자, 다음 전형으로는 국제학부 학종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학부 학종은 국내고 학생들과 합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해외고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영어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했고 상당히 많은 국제학부를 가지고 있죠. 고려대 40명, 이화여대 44명, 한양대 36명, 경희대 45명, 외대 13명, 세종대 20명, 카톨릭대 9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 전형에 대해서 12,000명에 대한 많이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연세
연세대 학종이나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 이런 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성적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한국의 대학에 반드시 가야 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가 논술 전형을 적극 추천합니다.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2,000명이나 넘는 너무나 좋은 전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 실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전형이 많이 축소되면서 서울권에는 이제 국민대학교 하나만 남아 있고요. 경기권의 대학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 트랙트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에서 영어특기자 전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권 어학특기자 여기 보시면 총신대는 3명을 선발하는데 영어 교육과에서 3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이과 좀 포함해가지고 학부 개념의 학생들을 39명 선발하고 한림대학교도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19명, 부산의대는 자유전공 개념으로 영어특기자 20명, 세명대학교도 영어특기자 전형으로 영어와 연관된 학과에서 12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내가 반드시 한국의 대학에 들어와야 되고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공부 조금만 하면 해외고 학생들은 영어를 그래도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PSU에서 한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세대학교 UIC 면접 수업이 있습니다. 자, UIC 면접 수업은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1차가 합격이 되어야 그 다음에 면접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합격을 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 시험일까지 보통 4일에서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1차를 합격한 후에 면접을 일주일 만에 준비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마지막 며칠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면접을 미리 준비하려면 내가 1차에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차적으로 먼저 서류를 받아서 그 합격의 가능성이 그래도 한 60-70%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면접 수업을 추천드리고 면접 수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저희 김채연 면접 강사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대학원 말고 이렇게 편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편입으로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은 이론과 에세이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특히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매우 많이 연세대학교 UIC 편입을 준비합니다. 또한 연세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국제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국제학부는 연세대학교가 가장 탑티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편입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1년에 20명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채은 강사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연세대 면접과 편입 강사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채은 선생님 NSCS 나오시고 고대 국제학부 다니시다가 중퇴하시고 연세대학교 UIC로 편입을 해서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아주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본인도 거의 SAT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셨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다수의 합격자 학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좋은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김희재 강사는 고대 국제학부를 마치시고 고등학교를 용인의 한국외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 외고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은 아직 계약이 최종 합의가 나지 않아서 이제 메모만 남겨놨는데 저희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현재 고대 로스쿨에서 재학 중에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 다음 김지은 선생님과 최유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도 제공하지만 국민대 전형도 있기 때문에 국민대 전형에 더 많은 아이들의 수업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저희가 논술 전형에 대한 추천을 드렸었는데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논술만 잘하면 되는데 논술만으로 대학 학생을 뽑다 보니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진짜 좋은 학생인지 아닌 학생인지를 보고 싶어서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어대학교부터 외국어대 글로벌 전형까지 2합 4, 2합 5 그리고 한 개 3개까지 이어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만들어 놓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가 없는, 다시 말하면 수능을 보지 않고 논술만 선발하는 학교들도 연세대, 광운대, 경기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문제랑 경희대학교 문제를 저희 수리논술 선생님이 촬영을 오전에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지금 이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도 업로드가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수학으로 풀 수 있는 학생이라면 기꺼이 한국에 도전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간다는 건 당연히 좋은 얘기지만 요즘은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고 너무 비싸고 환율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제안해 볼 만한 전형이다. 2합 4, 2합 5, 2합 6, 2합 7, 1개 3.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2합 4는 수능에서 2개의 과목을 보고 그 2개의 과목의 등급의 합이 4등급이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외고를 나온 학생들은 보통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는 1등급을 나온다는 전제하에 수리 논술을 준비한 학생은 수리의 수학이 자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등급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합 4. 그러면 영어와 수학을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합 4는 2합 4의 최저만 맞추면 사실은 거의 외대에 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합격률이 높습니다.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최저를 맞추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1차 허들을 넘으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어 1등급, 2등급은 맞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능도 한 과목 정도 도전해 보시라. 2합, 그래서 2합인 학교들을 저기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저희 선생님이 이어서 논술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논술 수업은 진단 수업을 합니다. 왜 진단 수업을 하냐 하면 해외고를 나온 학생들은 논술 전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저희가 수업을 해서 너는 어느 대학 정도 이상은 논술로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진단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매일반이건 주 3일반이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논술을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은 임은성 선생님, 송 선생님, 조하나 선생님, 신문수 선생님, 그리고 인문논술을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 김영수 선생님, 정재현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저희 학원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학에 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생님들이 영상을 조금씩 촬영해서 앞으로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서 정리를 할 텐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한국대학 가는 입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많은 정보들, 내용들 다 정리하시고 딱 오늘 내용만 이해하시면 한국대학교 가는 데는 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동훈 실장님 마지막 멘트 하나 알려주시죠. 설명드린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 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례 영상은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